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드문데요. 농업 전문 기자입니다. 농업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통적인 농업이 아니라 미래의 농업은 지금의 반도체나 전기차와 같은 그런 첨단 산업으로 변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농업이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하면 대체 뭘 보고 그런 말을 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뭘 보면 농업의 미래를 알 수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또 구글의 전 회장인 에릭 슈미트,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의, 이름만 들어도 아는 부자들이 총 2억 달러 이상, 우리 돈 약 2,500억 원을 투자한 농장이 있습니다. 대체 어떤 농장 기업이기에 글로벌 IT 기업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을까요? 보시면 작물이 위로 수직으로 서 있는데요. 이게 제가 사진을 거꾸로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벽면에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미국의 식물 공장 플랜티입니다. 원래 식물 공장은 수평의 선반 위에 작물을 올려놓고 물과 양액을 이용해서 식물을 재배합니다. 식물을 재배하는데 굳이 흙이 없어도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수경 재배 방식이 시작이 됐는데요. 작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고 태양빛을 대신해서 LED 조명으로 인공광을 쪼여주면 물만 가지고도 작물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진에 보이는 플랜티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벽면에 파이프를 설치하고 지름 4인치의 파이프 내부에다가 카메라와 센서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습도와 온도 등을 자동으로 점검하도록 사물 인터넷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작물을 심은 선반을 수직으로 세우면 높이를 얼마든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재배 공간을 마음껏 늘릴 수가 있겠죠. 특히 물은 배수장치에 다시 모아져서 재순환되기 때문에 기존 농장과 비교하면 물은 1% 정도만 사용해도 되고요. 생산량은 최대 350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날씨 변화, 해충, 자연 재해와 같은 제약이 없기 때문에 1년 내내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또 반도체 공장처럼 실내 공기가 깨끗하고 살충제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씻을 필요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식물이 위로 자랄 텐데 옆으로 뉘어놓고 기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농장에서는 하늘의 태양빛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농장 내부에 LED 조명을 옆으로도 설치를 해서요. 수평 방향으로 뉘어져 있는 작물에 수직으로 쪼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식물이 여기에 스스로 적응을 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지탱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게 바로 농업에 적용되는 테크놀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식물 공장 업체로 에어로팜스라는 곳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식물에 분사하는 영양액의 성분을 조정해서 특정 맛을 향상시키거나 식감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합니다. 또 LED 조명에 쓰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작물의 종류와 성장 상태에 따라서 LED 파장을 조절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에그테크, 이 농업이라는 뜻의 에그리컬처, 그리고 기술이라는 뜻의 테크놀로지, 이걸 결합한 용어인데요. 기술이 결합된 농업, 이걸 통칭하는 말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플랜티, 또 에어로팜스, 이런 기업들이 바로 에그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이죠. 글로벌 시장 분석 업체 중에 피치북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작년에 에그테크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 금액을 집계를 해봤더니 무려 7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9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보면
2017년에는 44억 달러, 2019년엔 64억 달러였거든요. 이렇게 보면 매년 이 투자 금액이 급증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뭘까요? 바로 미래죠, 미래. 농업의 미래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자선가로 유명한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농지를 보유한 사람이다. 이러면 여러분 믿으실까요? 근데 빌 게이츠가 소유한 농지는 총 26만 9천 에이커에 달합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 거냐면요. 제곱킬로미터로 계산을 하면 1088제곱킬로미터입니다. 거의 서울시 면적의 2배 가까운 면적입니다. 만약에 농업에 미래가 없다면 아무리 돈 많은 빌 게이츠라도 농지를 구입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빌 게이츠가 농지에만 투자한 것도 아닙니다. 작년에는 에그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인 아이언옥스에도 5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아이언옥스는 구글의 엔지니어 출신이 설립한 미국의 첫 자동 로봇 농장인데요. 이게 단순히 농작물 재배 과정 일부를 기술적으로 제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파종부터 재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완전히 자동화한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는 왜 농업에 관심을 갖는 건지, 또 기라성 같은 투자 회사나 IT 기업들은 왜 농업에 막대한 금액을 투입하는 건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크게 5가지 정도 이유를 제시하고 싶은데요. 우선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와 평균 수명의 증가인데요. 현재 2022년이죠. 세계 인구가 대략 한 80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유엔은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대략 100억 명까지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량도 25%만 저희가 더 늘리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바로 평균 수명 때문인데요. 2050년에는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된다는 게 유엔의 예측입니다. 자, 그럼 오래 살면 더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식량의 양을 계산하면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서 3배 정도 많은 속도로 식량을 늘려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날씨가 더워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상이변을 자주 초래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상이변은 농업엔 치명적이죠. 그래서 앞으로 농업계에서는 기후변화를 어떻게 극복을 해서 생산성을 유지 혹은 발전시킬 것인지 이걸로 모아질 게 뻔합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처할 농사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연구하는 기업, 미국의 인디고 에그리컬처인데요. 이 회사가 성공한 건 뭐냐면 미생물로 종자를 코팅하는 겁니다. 씨앗을 미생물로 감싸는 이유가 뭘까요? 종자의 면역력을 높여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죠. 기후변화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종자, 이걸 만들겠다는 게 이 회사 목표인데요. 이 회사 브랜드가 붙은 인디고 밀, 인디고 옥수수 종자는 실제로 병해충에 강했기 때문에 또 건조한 기후에도 문제없이 잘 재배됐기 때문에 일반 종자에 비해서 생산성이 한 10% 정도는 높은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인디고 에그리컬처는 농업 분야 스타트업 중 최초로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어서는 유니콘 기업이 됐고요. 지금은 시가총액이 무려 35억 달러, 즉 4조 3천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IC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인데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IoT 같은 그런 ICT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농업이 이런 ICT 기술과 결합했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산업에서는 이미 일찌감치 ICT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을 했지만 농업은 상대적으로 뒤늦게 ICT 기술을 접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더 큰 폭의 변화를 보여줄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량 안보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나라도 식량 자급률이 46%, 또 사료용까지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0%밖에 안 되지만 평상시 곡물이라든가 식량 수입이 언제든 가능하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한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하니까 러시아, 베트남 이런 곡물 수출 국가들에서 어떤 조치를 내렸냐면요.
자국에서 생산된 곡물의 수출을 전격 금지시켰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 자국에서 생산한 식량부터 지키지 않으면 자기들부터 먹고 살기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 때문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이번에도 자국의 곡물 수출을 중단시킨 국가들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이제 식량 안보가 국방 안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마지막인데요. 바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의 증가입니다. 좀 창피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OECD 국가들 중에서 농지 단위 면적당 농약 사용량이 가장 많은 국가, 안타깝게도 한국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농업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을 해서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스마트 농업을 하면요,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잘 통제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농약 사용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왜 농업이 반도체나 전기차와 같은 미래 성장 산업인지 조금은 동의가 되셨을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셨죠? 고 이효련 교수님께서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인공지능과 결합했을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은 바로 농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에그테크 듣고 머릿속에 계란 떠올리면 땡땡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그테크는 계란 기술 아닙니다. 첨단 기술과 결합된 농업을 말합니다. 상상에 맡겨야 되겠죠? 예. 뭐 이것도 가능합니다. 떠올리면 안 돼. 뭐 이것도 가능합니다. Your head down, hey, you gotta keep your head up, oh, and you can let your head down.